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질환을 담당하는 최원혁 교수라고 합니다. 간은 인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된 역할은 우리 몸에 흡수한 영양분을 분해하고 합성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간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 역할도 하고요. 또 소화를 돕는 소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인체 내에서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해서 면역 기능 장기로서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단기간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간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암이란 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성 간염, 그다음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행해서 간암의 발생률이 매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정 음용량을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하는 소주의 경우에는 도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소주 2병 내지 3병, 여자는 더 적어서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를 일주일에 소비하는 것을 적정 음주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지속적으로 많이 마시면 앞서 말씀드리는 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간경변, 간암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암은 고위험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이외에도 만성 비형간염, 만성 시형간염이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간암의 가장 주 원인은 만성 비형간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7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비형간염, 만성 시형간염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간암의 유병률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자의 40, 50대 암 사망률의 2위가 아직도 간암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 간암으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가 각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밀크시슬과 같은 간장용제는 진료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런 약제들이 사실 간 기능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간의 근본적인 질환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고요. 간 질환이라는 것은 각각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장용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에 나온 민간요법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정제돼서 만든 약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외에 독소들을 정제되지 않은 민간요법 같은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간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약제를 권고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고요. 반드시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간질환이라는 건 고위험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고위험군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별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암, 간경화의 가장 주된 원인인 만성 비형간염, 만성 시형간염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만성 간질환의 원인인 알코올성 간질환은 무엇보다 절주를 하거나 금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지방간에 의한 간질환의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간암 발생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나 당뇨의 경우에는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교수 얼마 되지 않고 진단했던 환자인데, 간암은 초기 단계였는데 이제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는데 간경변이 심각해서요. 사실 간 이식을 대기했던
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간 기능이 조금 개선이 돼서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요양하면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민간요법을 하라고 권고를 해서 그 민간요법을 하고 갑자기 간 부전으로 악화돼서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젊은 환자였고요. 안타까웠던 거는 그것을 권고했던 게 이제 주변에서 권고한 거를 보호자가 이제 환자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권유했다가 사망한 예인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난치의 병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간암은 단순히 간암만 있는 게 아니라 간 경변이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암의 치료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수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저희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과에서 서로 협력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